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 방송 서울특파원 정용주입니다.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정의 공백이 꽤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비상계엄, 대통령 직무정지, 총리 직무정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 입법, 사법, 행정, 총체적 난국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몹시 춥네요. 우리나라 기후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으로 2월 1일부터 2월 15일 그 사이가 역사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가장 추울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2월 7일입니다. 7일 저녁 7시 가까이 됐는데 네, 몹시 춥네요. 그리고 내일도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예, 예. 그 LA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날씨 많은 LA가 참 부럽습니다. 예, 그러나 뭐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예, 그 동포 여러분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5년 만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져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정쟁의 한복판에 서버렸고, 이런 가운데 사법부와 헌재의 공정성과 편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법부라고 하면 이제 법원인데 3,200명 법관 중에 지극히 일부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이재명의 이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예, 몇 개 사건들이 무죄 판결 나거나 영장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 편파성이 아주 크게 부각돼 가지고 예, 저도 3개월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사법부의 권위 실추와 명예 실추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 바도 있고.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12월 14일 날 탄핵 결의를 당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모든 그 헌법재판소 소관 사건에 가장 앞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아주 가속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부 8명의 재판관 중에 예,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특히 이 정치 재판관이라 하는 이런 칭호를 듣게 되는데, 예, 그 세 사람을 정액하는 알고 계시죠? 문영배 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대리를 맡고 있고, 예, 이미선, 정계선 두 사람은 여성 대법관이죠.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열흘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 요 예, 세 사람은 탄핵을 찬성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도드라지게, 그 물론 기각됐습니다만 그 사건.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편당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첫째로 문형배 재판관, 지금 예, 헌법재판소장 대리 경우는 그는 일찍이 법관을 할 때부터 좌편향이었다. 예, 좌편향이었고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 법관 중에서는 가장 왼쪽에 서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판사 시절에도 시국과 관련해서 주로 종북주사파 편에서는 글들에 대해서 이걸 공유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견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게 밝혀진 건데,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근데 예, 뭐 사법연수 동기라 그래 봐야 한 1년에 그때는 300명씩 뽑으니까 뭐 동기 관련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명 전원을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법이고, 그러니까 예, 그중에 특별히 가까이 지냈고, 성남시장 할 때도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고, 예, 최근에도 어, 이재명 대표 편에 서 있다 하는 여러 징후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지만은 이것은 결국 윤 대통령을 탄핵 결의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그 강경파들이니까, 예, 따라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예, 특별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공정한 심리와 예, 그 결론에도 불공정한 거, 그러니까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서 예, 문영배 재판관은 이 사건의 심리에서 스스로 물러서야 된다. 예, 요걸 우선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미선, 정계선 두 사람은 여성 이 심판관들인데, 예,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남편들이 다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또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선, 정계선 두 심판관의 남편들이 변호사로서 지금 어떤 스탠스에 서 있는가 하면, 예, 윤 대통령 탄핵, 파면, 퇴진 운동의 그 핵심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음, 이미선 좀,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동생 변호사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 일에 관여하거나 그 단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예, 그러면 그, 그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이 공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예, 굉장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영배 심판관도 공정성을 잃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계에 있어서. 그 예, 다음에 두 사람 이미선, 정계선도 그 남편과 동생과의 행적과 비추어 봐서 불공정한 심리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 심리 과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 그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는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과 위험이 있을 때는 예, 스스로 예, 그 사건의 재판에서 본인이 빠져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예, 만일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예, 당사자가, 예, 당사자들이 이 경우는 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예, 특히 이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들은 불공정한 심판을 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서라. 예, 그러니까 기피한다. 근데 아직 이제 윤 대통령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놨어요. 예, 어떻게 예를 들어 놨냐니까, 이제 법관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준용하니까 심판관으로 고쳐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 법관이 예, 법관이 되기 전에 맡았던 사건이 공교롭게도 그것이 형사건 민사건 형사사건으로 예, 자기가 그 재판에 배당이 되거나 아니면 배석이 되거나 했을 경우,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은 예, 최근에 변호사 중에서 이 법관으로 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친인척 가까운 사람이 그 특정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서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체험한 사례인데, 예, 공직선거법으로 고등법원에서 300만 원의 그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예, 그 이제 300만 원 받아버리면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못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고를 했어요. 예, 그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그 상고심을 맡은 주심 대법관이 그 사건에서 회피를 했어. 예, 내가 이 사건은 맡지 못하겠다. 예, 그래갖고 배당을 바꿔버렸다고. 그 예, 왜 그랬냐? 그 이유를 달기를 그 상고인이 그 대법관의 친형하고 대학 동기다. 예, 대학 네, 동기다. 예, 예, 그러니까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 상고인이 내 친형하고 대학 동기니까 내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사건에서 회피했어요. 네, 그러니까 회피라고 하는 게 이런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유가 충분히 있지요. 예, 그런데도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두고 볼 일이지만은 이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예, 지금 말이죠. 예, 이 세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 되지요. 예, 법관, 일반 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거 다 탄핵 대상이죠. 대통령 국무위원과 똑같이. 그래서 국회에 지금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놨어. 예,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가 하면 국회 법사위에 이 자동으로 청원 심사에 회부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그 청원 심사에 회부가 돼 있어. 세 사람이. 예, 일반 국민들 이 사람들 불공정한 심판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탄핵해야 되겠다 예, 하는 것을 국회에 청원을 해가지고 국회 법사위에서 그게 청원 심사에 회부되어 있는데 예, 그거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 그리고 특히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 이걸 곱게 받아들여 가지고 예,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서 탄핵 결의까지 이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민심이 그렇다 이거야. 예, 아까 몇 시간 전에 얘기 들으니까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는 12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그 그러니까 탄핵해야 탄핵, 된다. 예, 그 청원인이 그 예, 나머지 두 사람들 다 5만 명 골치가 넘었어. 그러니까 민심이 이러한 분위기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론도 그렇고 사리를 따져서도 불공정할 사유들이 각각 세 사람이 각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 심리에서 손 떼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결정에 도달했다 네, 하면 그것이 예,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에 이 세 사람이 그 손을 든다고 한다면 예, 그 결과를 국민의 다수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국민적 심판의 선상에 서게 될 것이다. 예, 그 제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예. 예, 의원님,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분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나라를 희망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을 향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국정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희망스러운 희망에 가득 찬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민주당이 나라를 희망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을 향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경카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내란 조사 특위가 구성됐지요. 예, 거기에 한덕수 최상, 국무총리 겸 전 권한대행, 그리고 예,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불려 나와 가지고 예, 그거 이제 일종의 이제 망신살이 뻗치도록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몽둥이질을 한다고 봐야지, 몽둥이질. 예,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국내 뉴스가 뭐 하도 뭐 복잡하고 엉켜 있지만은 자주 들으시니까 대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강경파에서 주도되고 있는 이 국회가 어떤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정액화가 말한 그 내란 혐의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 뭐 한덕수, 최상목도 부르고 그 관련돼서 기소된 군사령관들도 부르고 국방장관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 또 일방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란 사건 특별조사 특검 설치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놨어.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 갖고 재판에 회부되고, 또 이 검찰에서 일부 나머지 기소된 부분에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갖고 이걸 또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회대로 또 이 이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있는 전 국방장관과 전 군사령관들을 또 국방위원회가 부르고, 예, 또 법사위원회는 법사위원회도 부르고, 예, 그리고 과방위는 또 과방위대로 뭐 그들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지 가짜 뉴스에 영합하는지 이걸 또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르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국회에 세 군데 아니면 네 군데 불려다니고 있다고. 예, 그 이래가지고야, 그래 지금 구속된 사람은 그렇다 치고,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마저도 이렇게 불려다니고 이러면 예, 이게 정부가 어찌 되느냐 이거야. 정부가 이게 예, 완전히 마비 상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예, 이게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민생은 어떻게 되냐 이게. 예,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잠겨놨. 그 이재명 대표의 머리에서는 그 생각하는 게 자기의 사고 리스크를 탈피할 방법만 생각하고, 예, 이게 지나치다 싶으니까 양념처럼 던지고 있는 일이, 예를 들면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같은 것이나 내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추천이나 하고 있고, 이런 장난스러운 일 같은 걸 하고, 본심과 실체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 탈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망신 주기에 국회를 총동원하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예,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일 협력 체제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예, 일본 수상과 한국 네, 대통령은 예, 가장 1순위에, 특별 순위에서 미국 대통령이 면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정상회담을. 네, 근데 일본 수상은 아마 다음 주에 이게 이게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을, 확정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원수 감옥에 있고, 예,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도 탄핵당했고, 예, 다시 그 권한대행이 부총리를 상대로 예, 한미 정상회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외교 안보 상황에 곁들여 가지고 경제 사정은 오늘 현재로 말이죠. 예, 코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이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 그중에는 국내인들도 우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외국으로,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로 옮아가고 있는 게 현재하고, 예, 그리고 환율이 1불당, 1달러당 1,500원인데 거의 그것을 이게 돌파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예, 두 가지 지수로 말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국회는 완전히 국민대표자 회의 기능을 상실했고, 예, 이재명 방탄국교로 전락시켰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행정부는 지금 마비 상태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안보에도 위기가 닥치고 있다. 네, 이게 6.29 체제에서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지금 38년째에 이게 아주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오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보고 이게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예, 이렇게 거리를 내다보면 자동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예, 가게들도 눈에 떠있는 거는 대부분 다 문을 열어 있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는데 이 가슴과 가슴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소가리들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 정도로 지금 예, 정치적 위기가 지금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2개월을 넘기는 이런 시점에도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순항하는 것은 예, 그것은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잘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잘 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앞길을 막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 예, 정도 순항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민간 기업, 예, 민간 전문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LA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친인척, 그런 예, 보통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정치에서 비롯돼 갖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누가? 예, 정형외과 생각은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까? 잠깐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예, 예, 큰 책임, 작은 책임, 이, 그 책임의 크기와 높낮이는 있다 하지만은,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예, 책임져야 할 대상에는 국회의원들, 대통령, 정당 지도자가 다 포함될 거예요. 예, 큰 책임, 작은 책임. 근데 이 책임을 진 사람들이, 진 사람들, 그리고 져야 할 사람들이 예, 그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통회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예, 그럼 국민이 저 하늘에다 대고, 천심에다 대고, 어? 예, 우리 국민이 이런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놔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됐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럼 국민이 석고대죄 해야 되느냐? 내가 요 얼마 전에 예, LA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를 아마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국민이 그럼 석고대죄 해야 되느냐? 예, 어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음, 이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금요일 오후 7시를 좀 넘긴 시간인데 예, 제가 창밖을 내다 보니까 아주 캄캄합니다. 예, 근데도 그 앞길에 이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 주택가 도로인데 그것도 자동차가 여전히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겉으로는 이런데 그러나 지금 완전히 깜깜해졌어. 예, 날씨도 춥고 예,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예, 자, 이 추위가 앞으로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될 텐데 예, 이 추위가 풀릴 때쯤 해서 뭔가 서강에 비치는 예, 이 나라의 축복이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겠는데 예, 결국 결론은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아가지고 네, 큰 책임, 작은 책임 예, 누가 져라 이걸 그냥 수상같이 호령을 하는 길 외에는 예,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제가 허망하네요. 이게 손에 의원님, 잡히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질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